교류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교류발전기는 동기발전기를 의미합니다. 즉 동기발전기에서 고조파 방지 대책이 되겠죠. 첫 번째, 이 전기자를 Y 결선한다. 델타 결선하게 되면 이 3고조파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합니다. 자, 두 번째, 단절권 및 분포권을 채용. 단절권과 분포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크류드 슬롯을 채용한다. 이 스크류드 슬롯을 우리말로 하면 경사 슬롯이다 라고 하죠. 경사 슬롯 채용. 또한 슬롯 수를 최적화한다. 즉 슬롯 수를 적절하게 하게 되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상 권선 설치. 이 보상 권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죠. 즉 전기자 반작용 그죠? 감소시킴으로써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조파 필터를 채용한다. 이 정도가 우리가 교류발전기의 고조파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적합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으로 한다. 이 전절권과 이 단절권이 서로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단절권을 적용해야지만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 됩니다.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유기기전력이 210V, 단자전압 200V, 10kW 분권 발전기에 계자 저항이 50ohm이라면 전기자 저항은 약 몇 ohm인가? 분권 발전기의 회로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분권 계자 RF 되고요. 전기자 저항 아래 여기에 회전자가 있으며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단자 전압 V 될 것이며 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부하의 용량은 10kW이다.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전기자 저항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계자 저항은 50ohm이고요. 유기 기전력은 210V이고요. 단자 전압은 200V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부터 구해볼게요. 부하 전류 I다 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용량을 단자 전압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용량은 10 곱하기 10의 3승이고 단자 전압 200에서 50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50A. 그렇죠? 여기에 흐르는 IF를 구해볼게요. 계자 전류 IF는 RF분의 V 됩니다. 계산해보면 계자 저항은 50이고 단자 전압 200 되겠죠. 4A 이렇게 됩니다. 여기 흐르는 게 4A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기자 전류는 얘 더하기 얘가 여기에 흐르겠네요. 54A 이렇게 됩니다. 유기기전력은 210V이고 단자 전압이 200V. 그럼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얼마만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10V만큼 일어난다는 얘기죠. 얘는 200V이고 여기는 210V니까 210에서 요거를 뺀 게 200V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기자 저항 RA다라고 하는 것은 요 전압 강화 10V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 54로 나눠주면 되겠더라. 이것을 계산해 보면
0.18 뭐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약 0.19옴 정도가 되더라. 보기에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유도전동기에서 인가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정격값의 수퍼센트 감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틀린 것은? 보기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철손을 보죠. 철손.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과 와류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이 일정할 때, 인가전압이 일정할 때 이 히스테리시스 손은 주파수에 반비례합니다. 이 와류손은 주파수와 무관해요. 그런데 이 철손 중에 히스테리시스 손이 차지하는 것이 80% 정도가 되고요. 와류손은 한 20%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철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히스테리시스 손이 차지하니까. 그럼 주파수가 감소하면, 여기서 주파수가 감소할 때, 주파수가 감소하면 철손은 증가가 되겠다. 그쵸? 철손은 증가된다가 되겠고요. 손실이 늘어나니까 효율은 나빠지겠죠. 그죠? 손실이 많아지니까 효율은 나빠져요. 그쵸? 세 번째, 동기속도 보겠습니다. 이 동기속도 NS다라고 하는 것은 P분의 120F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파수가 작아지면 동기속도 줄어들겠네요. 그죠? 동기속도가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고, 누설 리액턴스 보겠습니다. 리액턴스 XL이다라고 하는 것은 E-FL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주파수가 작아지면 리액턴스도 작아져야 되겠죠. 작아진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델타 개선인 변압기의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VV 개선으로 공급할 때 전력은 고장 전 전력의 몇 %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 개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V 개선 시 출력은 루트 3 P1, 즉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출력률은 고장 전 P 델타일 때에 대해서 P V 결선일 때의 출력의 P는 얼마인가? 델타 결선일 때 출력은 3P1입니다. 변압기 한 대 용량의 3배. V 결선은 루트 3P1 되겠죠. 이것을 100분율로 나타내면 57.74%가 되고요. 이게 출력률 되겠고요. 세 번째, 이용률. V결선에서 변압기를 2대 사용하죠. 그럼 이 P1분의 실제 출력은 루트 3 P1만큼 나옵니다. 곱하기 100분율 하게 되면 86.6%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고장 전에 비해서 출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출력률을 묻고 있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전기자 총 도체수 500, 6국 중권의 직류 전동기가 있다. 전기자 전 전류가 100A일 때 발생 토크는 약 몇 kgm인가? 단 극당 자속은 0.01 웨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크식 T는 공식이죠. E 파이 A에 P G 파이 I A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단위가 뉴턴 메타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킬로그램 메타죠. 그럼 킬로그램 메타로 환산하기 위해서 여기에 9.8분의 1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단위가 킬로그램 메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면 E 파이 A는 병렬의 루스예요. 중권에서 병렬의 루스는 극수와 같습니다. 곱하기 6 되고요. 극수 6, 총 도체수 500, 극당 자속 0.01, 전기자 전류 100A가 될 것이고 곱하기 9.8분의 1 하게 되면 킬로그램 메타의 단위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8.12kg 메타의 토크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00대 200V 50kVA인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를 각각 2.4, 1.6%라고 하면 이때 임피던스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전체 전압분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이것을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죠. 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그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식으로부터 VG, 즉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임피던스 전압 VG라고 하는 것을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0분의, 그렇죠? 7분의 퍼센트 임피던스의 전체 전압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겠어요? 요 퍼센트 임피던스부터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루트 퍼센트 저항의 제곱 더하기 퍼센트 리액턴스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루트 퍼센트 저항은 2.4 제곱 퍼센트 리액턴스는 1.6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88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대로 이 값을 여기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100분의 요거 2.88 곱하기 전압은 여기 1차 측이고 여기가 2차 측이죠. 항상 1차 측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3300 요것을 계산해 보시면 95.19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와전류손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 와전류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철판에 이러한 철판에 시간적으로 자속이 변화할 때 dt, d파이 그럼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를 와전류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와전류와 이 철판에도 뭐가 있겠어요? 저항이 있겠죠. 이 와전류와 철판의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와류손 또는 와전류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와전류손의 값은 비례상수 K의 T의 제곱, 철판의 두께입니다. F의 제곱, 주파수의 제곱,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와전류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철심의 고유 저항을 증가한다. 그럼 이제 보면 이 전류와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겠죠. 그럼 I 제곱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손실이. 그렇죠? 그럼 저항이 증가시키면 전류는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해요. 그럼 전류는 제곱이고 저항은 1승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와전류가 감소하겠죠. 철심의 고유 저항을 증가하면 와전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얇은 강판을 사용한다. 즉 두께를 줄인다는 얘기죠. 두께를 줄이면 와전류손 감소되고요. 주파수를 감소한다. 그러니까 주파수 감소하면 와전류손 감소되고요. 자속 밀도를 증가한다. 이 자속 밀도를 증가하게 되면 와전류손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부하에서 철손과 동손의 비율이 1대2인 변압기에서 효율이 최고인 부하는 전부하의 약 몇 %인가? 변압기의 최대 효율 조건은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입니다. 그럼 이거 식으로 쓰면 철손은 PI가 되고요. 동손은 M제곱 PC 됩니다. 여기서 PC는 전부하 동손이고 M은 부하율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부하율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트
PC분의 PI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철선과 전부와 동선의 B가 1대 2다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되겠죠. 0.707 이렇게 돼요. 즉 전부와의 70.7%일 때 최대 효율이 되더라. 보기에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직육의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이때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고요.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류자 편간전압이 불균형에 의해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고 정류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상권선 설치가 되겠고 추가적으로 보극 설치, 브러쉬의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자속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속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0Hz 4극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4%일 때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N은 1-S의 P분의 120F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4%는 0.04 됩니다. P 극수는 4극이고요. 120의 주파수는 60Hz가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보면 1728rpm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직결된 펌프가 있다. 펌프의 출력은 80kW, 효율은 74.6%, 전동기 효율과 역률이 94%와 90%라고 하면 전동기의 입력은 약 몇 kVA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유도 전동기에 펌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펌프가. 그리고 여기에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동기의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피상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피상전력. 그럼 여기에는 지금 출력이 단위가 킬로와트 유전력이잖아요. 자, 여기에 효율과 전동기의 효율을 이타 M, 역률을 코사인 세타다라고 보고 펌프의 효율을 이타 P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출력 P 라고 하는 것은 삼상에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유전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출력은 각각의 효율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이타 M 전동기의 효율, 그리고 펌프의 효율 이타 P까지 곱해 줘야지만 여기에 있는 출력 P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입력의 피상전력이라고요. 킬로볼트 암페어.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요게 루트 3 VI가 피상전력이잖아요. 그쵸? 요걸 구하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피상전력 PA를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출력을 요것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 이타 M 이타 P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출력은 80kW 이렇게, 코사인 세타 역률은 효율과 역률이 90이라고 했으니까 역률은 0.9 되고요. 전동기의 효율은 0.94 되고 펌프의 효율은 0.746 되겠네요. 킬로니까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26.7 킬로볼트 암페어
나오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단상 유도전동기를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한 것은, 이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적어보면 첫 번째는 반발이고요. 두 번째는 콘덴서 되고, 세 번째가 분상, 네 번째 쉐이딩 되고요. 더 추가하자면 이제 모노사이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되는데, 반발에서는 기동형과 유도형이 있어요. 그죠?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기동형이 유도형보다 큽니다. 이렇게. 콘덴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콘덴서 기동형이 있고 영구 콘덴서형 이렇게 있어요. 기동형이 더 크다. 그 순서대로 분상, 쉐이딩, 모노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가장 큰 것은 반발 기동형 B 되겠죠. 다음에 반발 유도형 A 될 것이고요. 콘덴서 기동형 C 될 것이고, 분상 D 맞죠? 그 다음에 쉐이딩 E, 그 다음에 모노사이클릭형이 F가 됩니다. 이게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작은 거대로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2번 되겠죠. B, A, C, 그리고 E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B, A, C, E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는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이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때에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위상이 다를 때에는 동기화 전류가 흐르고 수수전력 및 동기화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파수가 다를 때에는 난조가 발생할 수 있고, 파형이 다를 때에는 고주파 무효순환 전류에 의해서 동선 증가 및 권선이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삼상에서는 상회전 방향 및 변위도 같아야 되겠죠. 자, 보기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출력이 같을 것은 해당되지 않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조상 설비가 아닌 것은, 이 조상 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률 개선 및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상 설비에는 블로 리액터, 동기 조상기, 전력용 콘덴서가 있고요. 이 블로 리액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고, 동기 조상기는 진상과 지상 모두 공급 가능합니다. 그럼 보기 1번에서 회전 변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회전 정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 변환 기기는,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바꾸는 장치,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겠죠. 이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정류기 라고 얘기를 하고요.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바꾸는 것을 DC-DC 컨버터 라고 하고, 다른 말로 초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인버터 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류를 또 다른 주파수의 교류로 바꿔주는 것을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의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는 Y로 접속되고 2차 각상의 저항은 0.35ohm이며 1,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 측에서 보아 1.5ohm이라 한다.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 삽입해야 할 저항은 얼마인가? 즉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로 하기 위해 삽입해야 할 저항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공식을 보게 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 삽입할 저항의 식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R1-의 제곱, 여기서 R1-라고 하는 것은 1차 권선의 저항을 2차 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그리고 X1- 플러스 X2라고 하는 것은 1, 2차 측 리액턴스를 2차 측으로 환산한 값 되겠고요. R2는 회전자의 저항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1차 측 권선의 저항은 리액턴스에 비해서 무시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럼 얘를 무시하게 되면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X1- 플러스 X2에 마이너스 R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1, 2차 리액턴스를 2차 측으로 환산한 값이 1.5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빼기 회전자의 저항이 0.3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삽입해야 될 저항은 2.5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계의 제동권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이 제동권선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난조 방지입니다. 이 난조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전동기의 회전 속도가 동기속도 주변에서 진동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제동권선의 기능을 보면 동기전동기에서는 난조 방지 그리고 기동 토크를 발생하게 되고요. 동기 발전기에서는 부하 불평형 시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라던가 또는 불평형 단락사고 시 이상전압 방지 그리고 동기기의 안정도를 개선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권선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난조 방지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의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에 쓰이는 개전기는 이 변압기의 내부 고장 시 고장 검출하는 장치로서는 차동 개전기, 압력 개전기, 부초울지 개전기, 가스 검출 개전기 등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의 차동 개전기가 되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비 K를 공식으로 적어보면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가 되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0 V제곱 P 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할 수 있고요. 동기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전기자 권선저항 더하기 J의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누설 리액턴스로 쓸 수 있습니다.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보면 단락비가 크면 퍼센트 임피던스 작죠. 동기 임피던스 작습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압 강화가 줄어들겠죠. 그럼 전압 변동도 줄어들게 되고 전압 변동이 작다는 얘기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정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단락비가 크면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했어요. 그럼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죠.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작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적기 위해서는 주자속이 커야 돼요. 계자 기자력이 크다. 그럼 계자에서 자속이 많이 나오려면 계자 철심이 커야 되겠죠. 전기자와 계자가 멀어야지만 전기자 반작용이 작겠죠. 공극이 크다. 그럼 계자 철심도 크고 공극이 크면 기기가 커지고 무겁고 비싸지게 됩니다. 계자 철심이 크니까 철손이 증가하겠죠. 손실이 증가하면 효율은 나빠지게 된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과부하 내량이 증가가 되고 송전선의 충전 용량의 여유가 있다 정도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단락비가 큰 동기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가격이 싸다 해당되지 않겠죠,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위쪽 부분이 N극인 것은, 해당 문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전류의 방향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전류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전류가 돌아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는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나요? 그럼 자속이 얘는 이쪽으로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자속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자속이 나오는 방향이 N극이잖아요. 그러니까 N극. N극. 문제에서 위쪽 부분이 N극인 거, 얘와 얘가 되겠죠. 답은 A, D 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